외래 식물인 가시박이 하천을 넘어 산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영월군의회가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이유로 윤길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량 타이어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무상교복 추가 부담안을 수용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모두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를 넘어서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제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을을 맞은 하천변, 풀들이 누런 빛을 띄어야 하는데 온통 푸른 넝쿨로 뒤덮여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진 외래식물 가시박입니다. 작은 나무들은 덩굴에 완전히 파묻혔고 가시박 때문에 아예 휘어진 나무도 눈에 띕니다. 4~5m 높이의 나무는 거뜬히 오르고 도로를 넘어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1차적으로 못하게 해서 식물체를 말라 죽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시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시박은 보통 7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전에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줄기 마디마다 포자가 담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무작정 뽑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시 같은 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동물체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 한 해살이라고 하지만 넝쿨은 그대로 남아 피해가 이어지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하천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 매년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만 제거하는 데 그쳐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이 외래식물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이제는 하천 주변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월군의회가 윤길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이 사실상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4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시켰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청산의 흡연과 의장 가족에 대한 인사청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등 6가지입니다. 특히 일부 군의원들의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윤 의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소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참석한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직위를 훼손시키려 한 행위며 심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윤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간담회와 관련된 소문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영월군 의회는 당분간 의장이 없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소한 건 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의장 불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량 타이어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첫눈이 내린 지난해 11월 24일 경사진 고속도로를 내려오던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듯 싶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바꿔 도로 아래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타이어 점검 없이 길을 나섰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도 불량 타이어 단속에 나섰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경찰에 적발된 한 승용차.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니 바깥쪽 홈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다니다가 이건 거의 100%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무시 그죠? 상담하고 심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 타이어가 한눈에 봐도 모두 닳았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타이어가 비싸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경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32만 원이나 하나.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의 깊이가 1.6mm 이상 돼야 하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홈에 넣었을 때 감투가 보이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가운데 절반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타이어 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모두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시행에 필요한 예산 분담률을 놓고 교육당국과 일선시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오늘 추가 부담을 수용한 데 따른 겁니다. 내년 예산 79억 원에 대한 최종 분담률은 도교육청 65%, 강원도 20%, 일선시군 15%로 종전 안에 비해 도교육청의 부담이 5% 늘어나고 시군의 부담은 5%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은 1인당 30만 원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내에서는 강원 외고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양구의 강원 외고와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고 원주 강원 과학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영월군 남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가 아래로 추락해서 70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했을 때 강 씨는 이미 호흡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야적장에서 원석을 하차하기 위해서 후진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286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3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강원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원주의 조성호 의원이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한 강원도 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5명의 도의원이 나와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폭행해서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도내 모 고등학교 A양과 B양 등 학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거나 옷을 벗겨 몸에 낙서를 하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행위가 반복된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이 학교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오는 11월 18일부터 4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독일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술 장비와 헬스케어 장비 등을 제조하는 원주의 의료기기 제조기업 8개사가 참여하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부스, 통역, 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